안녕하세요. 1월 10일 원픽장인 한눈만 팬다. 오늘의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의 대장주죠.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끝까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건지 한번 수익 날 때까지 무한 매수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금액이 23만 원이네요. 일단 확대를 좀 해볼게요. 보시기 편하게 23만 원 2.75포인트 내렸고요.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어디서부터 가져가냐 하는 게 문제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22만 8천 원이거든요. 저가가 월요일부터 22만 8천 원 요 밑에서부터 매수를 포인트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공격적이긴 한데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가격 여기를 22만 8천 원 22만 8천 원부터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 라인 25만 6천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 수익 실현을 하고 재차 눌림을 기다려 볼 거고요. 내려와 준다면 순차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놓고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요 포인트거든요. 포인트가 18만 5천 원. 18만 5천 원이 대놓고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좀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라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첫 번째가 협동 로봇입니다. RB 시리즈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인간 대신 수행하는 그 대표적인 협동 로봇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삼성전자의 지금 로봇 사업 진출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어쨌든 캐파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일단 협동 로봇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서비스 로봇은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병원, 호텔, 공항, 물류 및 안내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의료 물류 접객 등 서비스 분야에 활용이 됐죠. 그래서 서비스 분야에 주로 활용되는 건 단 로봇이고요. 우리 그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뭐 진화된 단계는 아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산업용 로봇이에요. 용접 및 조립 로봇이고요. 제조업체들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요즘 모든 제조업체들이 어쨌든지 간에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난을 어쨌든지 간에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용접 및 조립 로봇은 아주 필수적인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솔루션입니다. 플랫폼이 솔루션인데 모바일 로봇 플랫폼이죠. 이게 어쨌든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이라서 여러 산업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데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고도의 자동화 효율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하는 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의 궤를 맞추는 작업이죠. 그래서 요 로봇 플랫폼과 솔루션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쨌든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다음 R&D 및 기술 경쟁력입니다. 지속적인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및 로봇 기술 개발은 많은 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뭐 어떤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뒷배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만으로 힘이 붙이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약간 쇠퇴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게 로봇일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것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삼성 바이오로 인해서 어떤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여러 업체로부터 1등 자리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과 함께 로봇주들이 펌핑을 시작했죠. 언제 할 것이다 누구나 다 기대를 하고 있고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다 갖고 있었지만 이게 어쨌든 이 기사 하나로 펌핑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 기사로 인해서 그 글로벌과의 격차를 좀 메울 수 있는 형태가 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주 등극다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쇠퇴기에서 얘가 어떠한 사업적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느냐 했을 때 바이오와 로봇이거든요. 로봇인데 이 로봇에 대해서 전면으로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같은 형태로 움직이려고 했던 게 두산이 있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와 로보틱스 이 두 개가 쌍두마차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이걸 실패했죠. 이번에 실패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독자적인 대장주로 로봇주를 앞으로 이끌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최대주 등급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35%까지 늘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로봇 진출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극적인 사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미국에서 이동형 양팔 로봇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이게 RB-Y1이라는 로봇인데 상표 등록을 통해서 이 RB-Y1은 산업용 인공지능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 군사용 산업용 로봇, 공작기계용 산업용 로봇, 산업용 운송 로봇, 가정용 실내 자율주행 로봇, 매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 등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로봇,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용, 산업용, 가정용 모든 로봇에 지금 이동형 양판 로봇이라는 상표권을 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미국에서 상표권을 출원했고 이 부분이 인정이 되고 출원이 허가가 득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재료가 앞으로 요 출원했기 때문에 상표권을 특허를 하고 획득을 하고 이 부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어떤 시장의 반응이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폭발적인 반응이 한번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동형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동형 양팔 로봇 RB-Y1이 파생형 모델로 추정되는 로봇들이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이런 로봇이 이제 그 추정된 로봇들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 로봇들이 이제 뭐 산업용이라든가 가정용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쓰이겠죠. 근데 요 양팔 로봇을 이제 모체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을 가동을 시키면서 이제 AI하고 이런 부분을 자율주행하고 이런 거를 가미시켜서 이 부분에 이제 어쨌든 새로운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을 만들겠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의 강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가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서는 계속적으로 날개를 다는 형국이 되는 거죠. 미국 신차림 개발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특허청에 이동형 양팔 로봇 RB-Y1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의 시너지 효과, 글로벌 시장 진출, 로봇 산업 성장 요거 세 개를 보고 있는데 로봇 산업 같은 경우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AI라든가 AI 시장이 처음에 성장을 할 때 연평균 20% 정도 성장할 거다 해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고성장의 기준을 보통 연평균 20% 이상 성장이 가능한가를 보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산업의 핵심 화두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로봇 시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에 이제 어쨌든
대장으로 앞장서서 가겠죠. 그리고 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미국이나 뭐 세계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 그 협력하는 업체들이 국내의 뭐 소형 기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대기업에 포함된 기업들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그 일선으로 볼 수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는 거에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죽어들면 어쨌든 그 로봇 섹터 자체는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면에 나선 상태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적극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레인보우틱스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1인 1가정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맞출 수 있는 로봇 회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기업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대표 기업은 과연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 첫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를 탄생시켰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업 가치를 갖고 있죠.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라는 어쨌든 물주가 들어온 거고 삼성전자의 그 협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RBY1을 지금 현재 일본 최대 자동차 기업 도요타에 납품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작업에도 투입할 걸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미 캐퍼가 확장되고 수익이 늘어날 것은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간 그 파일을 얼만큼 더 확장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가 담당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MSCI 편입 가능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편입 가능성이 있는 코리아 MSCI 비수성 종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한지칼 같은 경우 아시아나의 합병이 확정되면서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요번에 못했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어쨌든 이렇게 본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어쨌든 캐파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그 자금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노릴 수밖에 없겠죠. 아직 여기 보신 대로 MSC에 편입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올 수밖에 없죠. 그들은 어차피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종목을 팔고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편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유통 주식이 뭐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유통 주식 얼마 없는 가운데 어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요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ETF거든요. 이제 글로벌 ETF입니다. 로봇에 관련 ETF예요. 로봇에 관련된 거 보시면은 여기 고점 이후에 쭉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그 1년 동안의 하락을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글로벌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고점 부분을 다시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인정을 받고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화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로봇 시장을 보면 지금 여기 고점에서 어차피 눌림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 격차의 갭이 워낙 크게 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갭이 그죠? 갭이 이렇게 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갭을 메꿔야 되는데 이 갭을 메꾸려면 어차피 지수가 올라야 되잖아요. 로봇 관련 ETF 지수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 어쨌든지간 규모가 있고 캐프가 있는 게 올라와야 이 갭을 메꿀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 이제 LG에서 어쨌든 뒷배를 대고 있는 로보틱스 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합병에도 실패를 한 상태고 여기다 밥켓을 주는 과정이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도는 하겠죠. 어쨌든 실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라야지 섹터를 끌고 올라갈 거고 섹터를 끌고 올라가야 요 갭이 메꿔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갭이 왜 글로벌과 메꿔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로봇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어떠한 격차는 세계 각국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현재 그 미래 먹거리라는 건 기대감과 어차피 그
가능성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글로벌적으로도 어쨌든지 간에 이 갭이 메꿔질 걸로 보여요. 어쩌면 기대감과 가능성은 어느 나라나 어느 집단이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차피 선봉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MSCI 편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차피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한번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은 24만 원대인 거죠. 그죠? 얼마입니까? 24만 2천 원이네요. 고가 24만 2천 원인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서 이 봉이 마감이 돼야 되거든요. 돌파를 하고 월봉 기준으로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걸 돌파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감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월 말이 또 통으로 휴일 아닙니까? 그러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눌림을 기다려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더 눌려서 눌림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가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눌러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죠. 지금 현재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뭐 여기 다시 내려와서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이게 제일 높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일봉상의 모습은 좀 급합니다. 급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 얘가 대장주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구간으로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느려지죠. 상황이 늘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여기서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25만 6천 원을 돌파하는 어떤 흐름이 나올 텐데 그 흐름을 보고 나서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보셨던 그 고점 라인에 눌림을 한번 노려보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매팅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더 좋죠. 어쨌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해서 그 상황을 봐서 계속 매수를 해서 이게 어쨌든 아까 보셨던 글로벌과의 갭을 메꾸는 또 MSCI 편입을 위한 강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레인보우 틱스는 당분간은 매수 위주로만 보시고 매도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쭉 가져가시는 게 어차피 수익률에 굉장히 제일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위시로 한 이런 그 로봇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어쨌든 레인보틱스가 탄력이 제일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제나 RNM만 봐더라도 얘도 보면 탄력이 얼마나 좋아요. 로보틱스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들의 탄력이 얘가 높다고 얘가 대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주식이 가서 갭을 메꾸든지 하고 이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죽는다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조그만 업체들이 먼저 튀어갈 수도 있고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무조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봇에 관심이 있다, 로봇을 해야 되겠다 싶다면 이번에 기회가 지금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눌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도 매수가 돼야 되고요. 또 요 라인 들어오면 또 매수가 돼야 되고, 요 라인 들어오면 또 매수가 돼야 되고요. 매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매수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매수가 어쨌든지 간에 이번 연도 수익률 게임에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해줄 걸로 봐요. 이거랑 대선주가.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꼭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다렸던 종목이 있었죠. 그게 그 자율주행에서 SOS랩이었는데 SOS랩이 들어오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와 주길 기다렸었는데 여기서 꼬리를 당을 올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SOS 랩을 비롯한 요 자율주행 관련주와 어차피 로봇 레인보우틱스 요거 그리고 대선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셔가지고 한번 가십시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레인보우틱스가 들어왔으니까 이 레인보우틱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략 시점을 생각하고 공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익률 게임에 상당히 유리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오늘은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